태풍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거제 불과 사흘 만에 1000밀리에 육박하는 1년치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폭우가 남긴 전례 없는 기록들과 이후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1000밀리라고 하면은 기상예보에서 보지도 못했던 숫자인데 어느 정도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거제의 여름철 전체 평균 강수량이 935mm, 그리고 1년 평균이 1930mm 정도니까요. 여름 석 달치와 맞먹고요. 1년치 절반가량의 967mm의 비가 단 사흘 만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600mm 넘게 내리면서 역대 1 강수량 3위를 기록했는데요. 1위와 2위는 모두 2002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 루사 당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역대급 태풍과 견줄 만한 비가 내린 겁니다. 네. 900mm도 놀라운데, 그러니까 1시간에 쏟아진 비도 상당히 기록적이었다 그래요. 뭐 2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수준이었다고요. 네, 이 장마철에도 없었던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올해 처음으로 쏟아졌습니다. 네. 거제에서는 어제 새벽에 시간당 124.5mm를 기록하면서 공식 관측 기준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상청은 이 비를 200년 빈도 수준으로 분석했는데요. 이 200년에 딱 한 번 이런 비가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한 해에 발생할 확률이 0.5%, 그러니까 200분의 1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예측 불가네요. 이제 시간당 100밀리 넘는 그 호우, 극한 호우가 2시간 정도 이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제에서는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16.8mm,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도 111.6mm가 쏟아졌습니다. 이후에도 시간당 86mm, 5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면서 6시간 가까이 강한 비가 계속됐습니다. 이 시간당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군산도 1시간에 151mm가 집중이 됐지만 이 앞뒤로는 30에서 50mm대로 빠르게 약해졌는데요. 이번 거제는 이렇게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2시간 연속 이어졌고 이후에도 강한 비가 계속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4차례나 이제 발송이 됐습니다. 이 문자는 어떤 상황에서 발송이 되는 건가요? 네, 어제 거제와 통영 등 36곳에 4차례가 발송됐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기존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기상청에서 새로 도입한 건데요. 호우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알림음이 울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비가 왜 유독 거제와 통영, 경남 남해안에 집중된 건가요? 네, 그제 오후부터 어제 오후까지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 강한 비구름이 계속 경남 남해안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 거제와 통영 부근에는 이 좀처럼 붉은색의 이 강한 비구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는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이, 그리고 한반도 동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두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로 강한 남풍이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됐는데 이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강한 바람, 그러니까 하층 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 들었는데요. 이 반대편에서는 동쪽 고기압에서 불어온 이 동풍이 이 비구름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남해안의 산지와 부딪혀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이 비구름은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남쪽에서는 수증기를 계속 밀어 넣었고 동쪽에서는 비구름의 길목을 막으면서 이 거제와 통영 부근에 폭우가 장시간 집중된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외에도 그러니까 평년보다 뜨거운 주변의 바다도 이런 폭우를 키우는데 한몫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을 보면 이 남해는 28에서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물을 데울수록 김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바다가 따뜻할수록 대기로 올라가는 수증기도 많아집니다. 게다가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어서 수증기를 담는 이 물탱크 자체도 커지는 셈인데요. 이렇게 풍부해진 수증기가 하층 제트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들면서 이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킨 겁니다. 네.
사실 김민경 기자랑 지난주만 해도 우리가 남부 지역의 가뭄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단비가 올 것인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호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퍼부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예측이 어려운 건가요? 네, 우선 강한 비 자체는 예. 예보가 돼 있긴 했습니다. 예. 기상청은 15일 오전에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남해안에 시간당 70mm 이상, 누적 250mm 이상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다만 변수가 더해졌는데요. 이 17호 태풍 낭카가 일본 동쪽 먼 해상에서 약화한 뒤에 남긴 저기압이 이 우리나라 동쪽에 있던 고기압과 맞물리면서 동풍이 예상보다 더 강해진 건데요. 이 작은 바람의 차이가 비구름이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고요.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이 예상보다 많은 비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 피해까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뭄이 좀 심했던 것도 이번에 피해를 키우는데 한몫했다고요. 맞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6월 30일부터 이번 비 직전까지 거제에 내린 비는 불과 82.3mm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땅이 바짝 메말라 있었는데요. 땅이 너무 말라 있으면 오히려 빗물이 땅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고 이 지표문을 따라서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일부 지역은 또 올여름에 산불이 나면서 이 나무와 풀이 사라진 곳도 많았는데요. 이 많은 비가 한 번에 쏟아지면 토사가 쉽게 쓸려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많이 내려서 그러면 가뭄은 이제 완전히 좀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거제와 통영에는 워낙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 남부지방 전체로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화면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남부 대부분 지역에는 여전히 이렇게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도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이렇게 컸는데요. 거제에는 900mm, 통영에는 700mm가 넘게 내린 반면에 울진은 10mm 미만, 전주와 상주는 20mm대에 그쳤습니다. 또 짧은 시간 쏟아진 비는 이 상당량이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번 비만으로 이 남부지방 전반에 물 부족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인데 이번처럼 좀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폭우가 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서태평양에서 이 태풍이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태풍이 이번처럼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이 태풍이 남긴 저기압이나 수증기가 다른 기압계와 맞물리면서 폭우를 쏟을 수가 있습니다. 또 태풍이 아닌 일반적인 저기압도 주변에 수증기가 풍부하면 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로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8월 말부터 9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 태풍의 잔해만으로도 이 정도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는 상황까지도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가 올해 말에는 역대급 슈퍼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기압계와 태풍의 움직임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영남 지역 가까스로 지금 복구 작업하고 있는 모습 현장도 보여드렸는데 당분간은 좀 이제 비가 잦아들어야 그런 복구 작업도 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렸던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남 지역에는 최대 60mm가 짧은 시간에 집중될 수 있어서 산사태나 추가 토사 유출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당분간은 이번처럼 체계적인 비구름대가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주말쯤 중부지방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남부지방에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네, 결국 뜨거운 바다와 태풍이 만나서 이례적인 폭우를 쏟아부은 건데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